이번 시간은 페이지 579페이지 11장 수송설비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설비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덤웨이터와 같은 이런 부분이 수송설비가 됩니다. 근데 이 수송설비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간혹가다 한 번씩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송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엘리베이터 위주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엘리베이터 밖에 없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10회 때 나왔는데 그때 올답이 되었습니다. 한번 역사상 한 번으로 출제했던 것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수송설비는 엘리베이터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1번에 건상기가 있고 건상기적인 측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2번에 안전장치인데, 자, 건상기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그래서 건상기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엘리베이터의 구동에 엘리베이터의 구동에 필요한 장치죠. 움직이는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건상기라고 합니다. 건상기.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 그러면 로프도 필요하고 전동기도 필요하고 제동기도 필요하고 균형추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겠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데 구동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건상기라고 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균형추, 카운터웨이터, 건상기의 대표적인 이는 균형추라고 하고 보통 영어로 카운터웨이터입니다. 그러면 균형추, 카운터웨이터는 보통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면 추가 반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면 추가 위로 올라가고 이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상기는 이 균형추는 이 건상기의 전체적인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 부하를 우리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균형추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것은 건상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580페이지의 그 교류와 직류 엘리베이터는 요거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11회 때 출제됐고요.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한 번으로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장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581페이지 안전장치,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안전장치 부분이. 그래서 거의 시험은 이 안전장치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장치는 기계적 안전장치하고 정기적 안전장치로 나누어지고 있죠. 예, 정기적 안전장치가 있고요. 기계적 안전장치, 이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계적 안전장치. 현재 이걸 구분하는 거, 정기적 안전장치하고 기계적 안전장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기적 안전장치 가지고 한 물었습니다. 다음 승강기 안전장치는 정기적 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때는 완충기가 답이었습니다. 기계적 안전 스프링 완충기 가지고 우리가 다뤘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계적 안전장치를 묻더라도 그만 기계적 안전장치만 암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기적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11가지 해놨죠. 그래서 가부화 계정기는 가부화나 가전류가 나와야 되죠. 가부화 계정기라면 가부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전원을 차단해서 엘리베이터 보호장치에 가부화 계정기고, 자, 주접촉기가 정전이나 전압이 저전압이 되거나 이랬을 때 주회로를 차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주 접촉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자 브레이크 나오죠.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전자 브레이크고, 그리고 5번서부터는 잘 해놓으세요. 이 성강 스위치부터는. 이 성강 스위치. 자, 성강 스위치가 4번이죠. 자, 이 성강 스위치부터는 잘 정리하시고요. 이 성강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자,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운전 불능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강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성강 스위치가 고장나면 문이 닫히지 않는 상태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강기 오지 않는데도 성강장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계적 안전장치에 자 1번에 보면 도어 인터로그 장치가 나와요. 도어 인터로그 장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강 스위치에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게 이게 둘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돼요. 작동을 해야 됩니다. 성강 스위치 도어 인터로그 장치는. 그래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강장 문이 안 열려야 돼요. 그런데 문이 열려버리면 그냥 그래서 어린애들이 추락사 당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애들이 있으면 교육을 꼭 시켜야 돼. 애들은 그냥 문 열리면 서로 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 인터로그 장치하고 성강 스위치가 동시에 작동돼서 자, 우리가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비상정지 버튼 나오죠. 비상정지 버튼. 자, 비상정지 버튼은 케이지 안에 있는 거죠. 케이지가 성강기 카 내부에 있어서 비상정지가 요 빨간 버튼이 있으면 이렇게 탁탁 하는 것이 비상정지 버튼입니다. 비상시 우리가 급정지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스위치가 나오죠. 6번에 안에. 그래서 이거는 이 비상정지 버튼은 게이지 안에 있고, 케이지 안에 있습니다. 성강기 안에 있고, 근데 여기 안전스위치는 보통 자, 여기 성강기 전문가가 보통 보수 점검을 할 때 스톱을 시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 중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안전 스위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보수 점검할 때 쓰는 거예요. 보수 점검할 때 쓰는 스위치가 안전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이지 위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비상정지 버튼이고, 위에서 자, 이 성강기 자, 기술자들이 점검할 때, 보수 점검할 때 이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안전 스위치 기억하시고. 그런데 9번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도어 안전 스위치. 도어 안전 스위치. 도어 안전 스위치는 이거죠. 자, 사람이 보통 다치고 있으면 안 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무척 빠른 줄 알고 꼭 지하철 문이나 이런 성강기 문이 닫히면 억지로 타려고 하다가 막 낑깁니다. 재수 없는 사람 머리가 탁 낑기는 경우도 있고, 목이 탁 낑기면 이거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것이 문이 이 닫히고 있을 때 사람이나 또는 물건이 끼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 이것이 도어 안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도어 안전 스위치는 보통 성강기 문과 성강장 문 사이에 톡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거 센스야. 그걸 탁 건들면 문이 자동 열리죠. 그것이 바로 도어 안전 스위치입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그리고 7번하고 8번 개념이 최종 계층, 최종 계층이라는 것은 최종 계층이 바로 이거죠. 최상층하고 최하층을 최종 계층이라고 해요. 최종 계층. 최상층과 최하층을. 그러면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도달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달하면 자동 정지시켜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도달되면 자동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1차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먼저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스토핑 스위치가 가동을 합니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에서 자동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토핑 스위치가 가동을 해요. 그러면 기계는 고장 납니다. 기기적 장치는 고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애들이 문이 열려서 엘리베이터 추락당하고 그럽니까? 고장 납니다. 그러면 이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먼저 가동되는데 얘가 고장을 대비해서 이걸 고장 대비를 해서 2차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로 리밋 스위치. 리밋 스위치가 가동을 합니다. 리밋 스위치. 바로 제한 스위치라 하는 게 가동돼요. 그러면 최상층, 최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슬로우 다운 스위치하고 리밋 스위치가 가동을 합니다. 근데 1차, 2차 다 고장이 났다. 그럼 바꿔야죠. 그럼 위로 갔을 때는 보통 승강기, 기계실 바닥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생겼었죠. 서울의 목동에 현대백화점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이 작동 안 돼서 위로 가서 박았습니다. 다쳤는데 사셨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번 생겼었습니다. 근데 아래로 되게 되면 보통 승강로 바닥과 충돌을 하기 이전에 그 완충기를 설치했죠. 완충기하고 충돌을 합니다. 밑에는 봐두시 이것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 안전장치에서 1번은 다뤘고요. 그 다음에 2번 조속기가 이게 타이밍상 한번 냈어야 되는데 안 내고 앞전에 18회 때 냈죠. 그래서 이제 18회 때 드디어 조속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조속기하고 비상정지장치가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조속기하고 바로 2번의 조속기하고 3번의 비상정지장치 이 두 가지가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 조속기하고 이 비상정지장치 차이점입니다. 속도가 일정 속도보다 빨라지게 되면 먼저 이 조속기가 먼저 가동을 합니다. 1차적으로 조속기는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거야. 건상기의 전원을 우리가 차단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실에서 제동이 걸리겠다는 겁니다. 승강기 기계실에서. 그래서 이 로퍼에 우리가 제동이 걸리는 거야.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것이 조속기고. 근데 비상정지장치는 조속기가 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은 이겁니다. 위로는 안 빨라집니다. 전동기가 돌아가 위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강을 할 때 이 로프가 우리나라 거는 거의 대부분이 로프식이 많아요. 승강기는 보통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승강기가 대표적인 것은 로프식이 많고요. 로프식이 대부분이고 유압식이 있고 스크류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이 로프식이 일반 엘리베이터는 거의 다 로프식입니다. 승강용. 그래서 이 위에서 이 로프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압식의 경우는, 이 유압식은 어떤 경우에 유압식을 사용하는가 하면 자동차 이승강기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어느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지하 주차장이 경사로 로프를 둘락하니까 너무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적을 경우.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갖다 여러분이 차를 타서 지하 몇 층을 누르고 딱 내려가서 운행하는, 이것이 유압식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럼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행정 길이가 보통 운행 길이를 보통 승강기에서는 행정 길이라고 합니다. 행정 길이가 짧을 때 보통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의 승강기 운행, 그래서 이 승강기인데 차량용 승강기가 유압식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는 다 로프식입니다. 로프를 끌어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근데 로프가 절단되는 사고가 생겼다. 누가 고의적으로 약하게 나가 이거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가동을 해요. 혹시나 전원을 차단시키면 이 모터 이상으로 계속 돌리는 것 같아서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걸 했는데도 더 빨라진다. 그럼 이제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케이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에. 그래서 케이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그러면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불꽃이 튀기는 것이 바로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 안 되면 이제 박아야죠. 승강로 바닥과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승강로 바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4번의 완충기가 되는 거죠. 완충기입니다. 완충기는 스프링식이나 유압식 형태가 있으면 스프링이나 유압식 형태가 있어요. 유압식 형태가 완충기가 있고, 그러면 완충기는 이겁니다. 비상정지가 가동 안 돼서 될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하면 가동은 됐는데 이 무게에서 약간의 미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완충기입니다. 그리고 5번의 구출구. 구출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출구의 개념은 이겁니다. 보통 애매한 층에서 써요. 이거 몇 층도 아니고 아래층도 아니고 위층도 아니고 중간층에 이렇게 쓰니까 상당히 구출하기 힘들어 사람을. 그럴 때 바로 이겁니다. 위에 구출구를 열어서 승강기 위에 천장 쪽에 열어서 사람을 구출하는 게 구출구입니다. 그리고 수동 핸들은 전동기 보통 이 인력으로 이제 게이지를 이 승강기를 바닥까지 움직일 때 쓰는 게 수동 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기계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별 분류에서는 고속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고속 부분. 저속은 시험 종합문제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고속의 구동 방식은 직류 기어레스 방식을 씁니다. 직류 기어레스 방식을 쓰는데, 직류 기어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어가 없습니다.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조절하는 방식을 직류 기어레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속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하는 방식을 직류 기어레스 방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운전 방식에서는 이렇게 운전 방식에서 분류할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지죠. 운전은 방식이고 운전은 타서 하는 거. 옛날은
운전은 방식이 많았었죠. 그래서 옛날에 백화점이나 지금 운전원이 있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엘리베이터 거리죠. 이게 운전원 방식이 있는 경우는 뭐 관광명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예식장 정도 잘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예식장. 요새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죠. 아파트는 운전원 두면 관리비 너무 많이 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은 안 둡니다. 그리고 운전을 두면 간혹 가다가 그분 만나려고 자꾸 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쓰지 않죠. 그래서 이 무운전원 방식으로 많이 가는데 무운전원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운전원 방식은 거기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단식 자동 방식이고 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승합 전 자동 방식이고 승합 전 자동 방식이고 그 다음에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죠. 하강 승합 자동 방식. 현재 아파트가 쓰고 있는 것은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1층에서 목적층이나 목적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손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간층에서 위층으로 상승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내가 내려가려고 눌렀습니다. 중간층에서.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상층에 볼 일이 있어서 최상제. 그러면 그까지 운행해 올라갈 때는 안 서줬다가 하강시에 그 신호에 응답을 하는 거죠. 열립니다. 그것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다. 그래서 아파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승합 전 자동 방식은 모든 호출에 다 저거 하는 거죠. 호출 다 응답하는 게 승합 전 자동 방식입니다. 그럼 승합 전 자동 방식은 타고 있는 사람이 복장 터져요. 계속 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모르고 내려가는데도 막 타고 나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뭐 이게 바뀔 수 이게 복장 터지는 상황이고 단식 자동 방식은 그 하나의 호출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호출에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단식 자동 방식입니다. 운행 속도는 단식 자동 방식이 빠릅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힘든 것이 단식 자동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뭐 간단히만 봐두세요.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선 차단이 없죠. 이렇게 이제 줄지어서 쭉 가면서 보통 연속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이 대량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단시간에 빠르게 일정 층까지 이동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단시간에 소량 수송이죠. 빨리 수송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러면 장시간 대량 수송에 쓰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라 보면 된다. 그럼 백화점이나 이런 데 지하철 이런 데는 에스컬레이터로 쭉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걷거나 막 뜁니다. 한쪽이 막 둘 다 막고 있으면 빗기락하고 뜁니다. 그래서 되게 바쁘게 사는 한국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대량 수송 쪽은 단거리 대량 수송은 일반적으로 저걸 쓰고 에스컬레이터 쓰고 그 장거리 단시간 소량 수송은 엘리베이터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의 한 10배 정도 이상의 수송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4,000에서 8,000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이 폭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폭이 60cm야, 뭐 75냐, 또는 120이냐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8,000명 수송은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바로 120cm 있을 때 수송 능력이 8,000명 시간당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더 많이 수송합니다. 막 걷거나 뛰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주의사항 나오죠.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돼서 에스컬레이터는
승객의 시야가 보통 넓습니다. 뭐 이렇게 좌우로 두리번거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 뭐 설치 방법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경사도가 너무 높으면 안 좋습니다. 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야 돼. 그래서 30도 이하로 경사도를 해줘야 되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m 분당 이하가 돼. 그래서 나중에 이 또 연세 드신 분이 속도 못 맞춰가지고 못 내리고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속도 이하로 하고 기울기도 30도 이하, 속도도 30m 범위.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운행 속도를 에스컬레이터는 최대한 느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 그리고 584페이지 그 건축법령상 승강기 설비 규정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하고 비상용 승강기 측면을 다뤄놨습니다. 자, 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물 동시만족이죠. 이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예외 규정은 있고요. 자, 6층짜리 건물일 때 정확히 6층입니다. 6층짜리 건물로서 각 층의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하나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계를 했을 때는 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층짜리 건물을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고 6층짜리 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법령 조건이 예외 규정을 딱 하나를 뒀습니다. 그리고 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이겁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든지 판매 시설,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움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 대수가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그게 공동주택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는 이 표 가지고 한번 냈었습니다.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겁니다. 사람이 그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요. 가족끼리 막 안 움직이는 이상 많이 안 탑니다. 저는 오늘 출근할 때도 저 혼자 타고 내려왔습니다. 많이 안 탑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옆에 둘이 타면 또는 뻘쭘해집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잘 많이 안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적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런 데 가보시면 공연장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 조금 많아지죠. 관람정 이런 데 영화관 갔다. 많이 탑니다. 특히 영화가 대박이다. 잔뜩 타 못 타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 딱 가서. 그렇게 그런 데는 많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데 가면 보통 어떻습니까? 지하주차장이 되고 내가 지하주차장이 저 밑에 막 6층, 7층까지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려가서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운집하면 설치 대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85페이지 보시면 비상용 승강기 설치는 높이 30일 넘는 건축물에 보통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 옛날에는 이게 41m였었습니다. 지금은 31m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비상용 승강기 설치는 일반적으로 저하고는 관계가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승강기는 6층 이상의 거실 바닥 면적 합계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얘는 저거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용도하고 설치 대수는 관계가 없어요. 승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승용 승강기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는 하재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용 승강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재 시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강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상용 성강기는 하재시는 소방관 전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내려오는가 하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피난 계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성강기는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면 타면 안 돼요. 하재 재난시. 자, 만약에 성강기 갇히게 되면 살 사람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재가 생기면요. 하재가 매우 커지게 되면 성강기 부분이 피트니까요. 이 불길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강기 잘못했다가 통구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영화 해운대에서 있었잖아요. 그 문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통구이 되는 사건이. 그게 아니다. 해운대가 아니고 실수. 물에 갇혔죠. 그럼 물 때문에 죽을 뻔했죠. 그리고 영화 타워 같은 데서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는 절대 성강기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계단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강기 설치 대수는 31m 넘는 최대 바닥 면적에 따라서 성강기 설치 대수가 비상용 성강기 설치에 결정되는 것이지, 건축물의 용도나 이 거실 바닥 면적 합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3이 넘는 각자 최대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야,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이거는 합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비상용 성강기 구조 부분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자, 그러면 비상용 성강기에 보시면, 비상용 성강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제 성강기가 있었어요. 여기 비상용 성강기 부분에 피트가 있어요. 비상용 성강기가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성강장이 있었습니다. 성강장이 있고 비상용 성강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강장에 출입문이 있을까 합니까? 여기 출입하는 문이 있었다. 출입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성강기 이제 문도 있겠죠? 출입문도 있을 거고. 그러면 성강장에는 이 개구부, 그래서 창문 출입구가 있는 개구부, 그래서 이 개구부 제외하고요. 개구부를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하 구조로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하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벽이 이 내하 구조로 돼야 됩니다. 내하 구조. 개구부를 제하고는 다 내하 구조예요. 방하 구조 안 되면 하재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하 구조의 바닥이나 벽으로 다 되는 그게 내하 구조로 구획돼야 돼요. 방하 구조 안 됩니다. 내하 구조로 구획돼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성강의 각층이 내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때, 자, 이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이어야 돼요. 이것의 개구는 갑종이어야 돼요. 갑종. 갑종 방화, 을종 안 돼요. 갑종 방화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갑종. 기억하시고, 을종은 안 돼요. 을종은 안 되고, 갑종 방화문으로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갑종이 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벽 반자 이런 실내 마감 재료, 이 마감 재료, 이 내부에 이 천장이나 이런 마감 재료들,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로 해줘야 돼. 불연 재료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불연 재료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비 전원자 해서 조명 설비는 갖춰야죠. 암흑천지면 안 되겠죠. 예비 전원해서 조명 설비 우리가 해 주셔야 되고, 이때 바닥 면적은 성강기 한 대를 기준 잡아서 성강기 한 대일 때 이 바닥 면적은 성강장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로 해 주시면 돼. 최소 면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6제곱미터 이상으로 처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해주면 돼. 최소한
6제곱미터 이상은 확보를 해주라 이겁니다. 소방관들이 나중에 소활동에서 장비가 올라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최소 면적을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피난청에 있는 성강장출이고 여기 이제 피난청이에요. 원래 피난청이란 것은 이것을 피난청이죠.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통틀어서 피난청이라고 합니다. 피난청. 그래서 피난청의 출입구로부터 우리가 이런 도로나 뭐 공지나 이리 살기 위해서 밖으로 달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것으로부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구로부터 피난청의 성강장 출입구로부터 이런 도로나 이것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도로라든지 공지가 이걸 길게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30m 이하로 해야 돼. 30m 이하로 설계를 기본 해주라는 겁니다. 30m. 그래서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짧게 처리해서 우리가 해주라는 점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법령 부분까지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성강장 부분에. 그래서 건축 법령 부분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2장 홈 네트워크 설비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